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렵네요. 예, 어렵고 또, 여러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전에 1시간 동안도 여러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전쟁 관련된 또 이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전쟁 관련된 것들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약간 혼란스럽기도 해요. 워낙 이제 주요 주체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다르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후반? 중후반부터 뭔가 트럼프 타코가 잘 안 먹혀요. 시장에서 안 먹힘. 뭐 시장이 이제 트럼프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사실 제일 컸던 변화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오늘도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의 발언들이 또 오고 갔는데, 아까 오전에 혹시 이거 왜 반등했는지는 아세요? 오전에 이게 그 괜히 기술적 반등 이런 게 아니라 이슈가 있었어요. 보시면 요때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한 거거든요. 요때 유가도 한 2불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건데, 이때 나온 뉴스가 뭐였냐, 이제 트럼프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뭐 유조선 20척이 내일 아침부터 미국의 호위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것, 이란과 협상 잘 진행 중, 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멘트면은 내일 아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반등이 아니라 진짜 세게 가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3월 중순이었다 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가의 반응도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내려오긴 하지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파키스탄은 그 국기를 단 배가 하루에 2척씩 이란에 통행료 내고 통과하기로 합의한 내용 이거더라고요.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딱 요 이슈예요, 요 이슈, 요 이슈.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트럼프가 과장하고 말이 자꾸 바뀌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 시장이 더 트럼프를 잘 안 믿으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제일 좀 긍정적인 건 트럼프 타코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이런 게 제일 긍정적인 건데, 그 분위기가 잘 이래서 형성이 잘 안 되는 감이 없지 않다 라는 거고. 자, 시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지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제 한 10시부터 11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기를 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오늘은 지금 장 안 좋아요. 장 안 좋고. 이날 오전에 금요일도 안 좋았지만 개파락 크게 나오고, 제가 이때 뭘 했어요. 점심때까지 어느 정도 교두보만 마련해 주면 5장의 반등을 하면서 매수 사인도 뜰 거고 다이버전스도 뜰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전에 하락하다가 점심때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각도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열려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주말에 또 뉴스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갖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제가 얘기한 대로 된 것 같고,
주말 뉴스는 예 오히려 이제 기대를 상심하게끔 뉴스 플로우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항상 이게 그 뭐죠? 시황 때문에 시장이 많이 미끄러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요. 빠질 때 가끔 이제 올라가는 애도 있죠. 하는 종목은 대부분 보면 이슈가 강한 게 있던가 뉴스가 나오던가 테마 주던가 이런 형태로 가는데 나머지는 다 빠져요. 빠지는데 빠지는 것도 뭐 조금 빠지는 게 있고 많이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지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게 뭔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근데 시황 때문에 빠질 때는 사실은 이거를 분간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시황 때문에 빠질 때는 조금 빠지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수급이 팔고 나갈 수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많이 빠지는 건 대부분 팔고 나가는 수급이 꽤 있는 거라고요. PD님, 쟤는 좀 빼주세요. 예, 삭제하셨네. 반말은 하지 맙시다. 뭐 반말이야. 나 알아? 토빙인가 뭔가. 에휴, 그냥. 여튼 시황 때문에 같이 미끄러질 때 올라가는 건 좀 특이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조금 빠지는 것과 많이 빠지는 건 특이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제가 섹터 얘기는 잠시 이따 할 거고 섹터 이야기는 잠시 이따 할 거고 어쨌든 오늘 오전에 분위기는 딱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전 같으면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해줄 거를 강하게 반응을 못 해주고 있다. 트럼프 말에 그 무게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좀 참고로 주말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뭐 트럼프 지지율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지금 보면 수급 안 좋죠 오늘. 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근데 이게 뭐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가요? 수급은 계속 안 좋지 않았나? 8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오히려 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소 수급이 언제 좋은 적이 있었나요? 이게 그럼 전쟁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요? 그렇지도 않을 텐데요. 그냥 계속 안 좋은데 거래소는 수급은 거래소는 지금 보면 올해 들어와서 1월달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팔았어요? 63조를 팔았어요. 63조 63조를 팔았습니다. 세 달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코스닥은 별 없죠.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뭐 예탁금이 늘어나고 뭐 유동성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대부분 거래소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삼전, 닉스, 현대차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쉬어야 된다니까요. 이 수급이 좀 정돈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긴 했어요. 아까 나온 뉴스도 트럼프가 뭐 20척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그 뉴스도 무슨 에어포스원인가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에서 했던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 할 일 잘하면서 꼬박꼬박 주말마다 골프 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 여튼 그렇고요. 섹터들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주말에 이슈만 좀 잘 해결됐으면 증시가 진짜 깔끔하게 올라갔을 텐데. 자, 금요일장 보면서 이게 금요일에 보면요. 아이고.
금요일에 오후에 쭉 땡기면서 이제 그 발생됐던 갭까지 다 메꿔버렸잖아요. 다 메꿔버리면서 땡겼는데 막판에는 횡보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말이다 보니 주말에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바로 땡겨서 갈 수 있는 위치는 확보를 해놨었다고요, 기술적으로. 시장은. 이슈가 나쁘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심지어 아직도 기준선 위에 있어요. 아직도. 자, 여기서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섹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섹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어떤 지수 측면에서 메인 섹터는 이거 3개거든요. 이거 3개인데 지금 분위기, 이게 반도체는 좀 사실 오늘 같은 날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해줘야 되는데 역할이 지금 부재하죠. 반도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터보컨트 얘기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 주말에 뭐 디램 값 가격 하락 얘기 나온 것도 있어요. 이거 주말에 다 나온 얘기인데 심지어 이 부분 때문에 그 어제 일요일인데 그 또 반도체만 좋아하시는 분이 전화를 급하게 하셨더라고요. 야, 주말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랬더니 야, 이거 좀 진위 좀 파악해 줄 수 있냐 해서, 근데 이게 진위랄 게 없는 게 그냥 팩트는 이거예요. 보니까 2분기 전망치는 지속 유지예요. 2분기 전망치는 지속 유지인데 요 디램 가격 하락이 일부 품목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부 품목이라는 게 그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사실. 어찌됐든 뭐 애매한 이슈기는 하죠, 반도체 측면에서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2분기 전망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다 올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계속 좋은 얘기만 있다가 조금 찝찝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힘들 때 이렇게 이제 개파락도 크게 나오고, 우리가 3월 달에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크게 개파락이 나올 때마다 어떤 장중 반등을 이끌었던 건 다 반도체였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오늘은 그 역할이 없어요. 부재예요. 반도체 중에 올라가고 있는 게 글쎄요, 뭐 덕산테크피아 반도체지만 이건 뭐 사실 하나도 올라간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TMC, CNS, TMC 같은 경우는 지금 헬륨 관련 주기도 하거든요. 전쟁 관련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거가 있고, DI는 그 오늘 호재가 나왔어요. DI는 근데도 빠지죠. 얘는 오늘 계약 공시가 났어요. 9시 반에. 전년 매출액 대비 45%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하이닉스로의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빠집니다. 그 반도체 스팟 가격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건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눈에 띄는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부 품목에서는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게 주말에 제가 본 기사만 한 두세 개 돼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빠지는 것들을 이게 팔아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 아직까지는. TLB가 급락을 했나요? 이게 뭐가 급락을 했어요? 10% 빠져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남들이 힘들 때 올랐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일단 그 사이드카가 걸리는 수준의 초반부터 그런 정도의 급락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오늘 뭐 테크윙은 6% 빠지고 TLB는 10% 빠졌다. TLB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니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저 종목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수급이 파는 힘이 그냥 강할 뿐인 게 단 거예요. 어떤 시황의 불안에 있어서 일단 팔아야지라는 수급이 저 종목에 유독 많은 게 다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측하기도 어렵다니까요. 이런 시황 때문에 무너질 때는. 시황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할 때는 뭐가 덜 빠지고 뭐가 더 빠지고 이게 그냥 그 종목 순수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때 보면 호가가 얇은 애들은 멀쩡히 갑자기 있다 갑자기 훅 빠져요. 누가 한 번에 던져서거든요. 누가 한 번에 던져서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자, 정확하게는 터보컨치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의 어떤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정도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그것도 너무 나간 해석 같긴 하고, 다만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하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하는 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죠. 주식 가격도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을 하듯이 가뜩이나 또 반도체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4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위험 레벨 수치를 사실 이제 넘어서고 있고, 시장에서 보통 4.5를 기준점으로 많이들 봐요. 4.5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많이들 본단 말이죠.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사실은 이번 주말엔 좀 꽤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기대를 했던 거고, 심지어 금요일날 우리 증시의 모양도 좋았거든요. 그렇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됐고, 나스닥은 무너지고 있는 게 맞아요. 나스닥은 원래는 이렇게 쐐기형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완만했었는데 지금은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좀 쏟아졌죠. 예. 아침에 뭐 전문가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전문가마다 의견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저거는 주말에 나온 기사라니까요. 내가 기사 보여드려. 주말에 한 3개 정도 기사가 났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업계 관계자들은 뭐 이러면서 터보컨츠가 최근에 또 구글에서 출시를 한 게 어떤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사실. 예.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메인 상품들은 가격이 빠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이게 주말에 흘겨가면서 본 기사긴 한데, 가뜩이나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반도체 아저씨가 전화해서 나보고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좀 알아보지. 혹시 반도체에 무슨 일이 있니? 이래서 주말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기사도 보내주고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그냥 그렇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저게. 자, 제가 저건 잠시 이따 설명드리고. 이런 완만한 각도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저점이. 이게 이제 쐐기형이잖아요. 사실은
전쟁 이슈가요, 진짜로 단기로 만약에 끝났으면요, 미 시장은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경에 강하게 위로 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이건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양 만들어 놨었으니까. 전쟁이 조기에 끝나는 단기전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근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됐고요. 딱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못 참는 단계? 지난주부터는 어때요? 트럼프를 잘 안 믿어,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고, 이제 쐐기형이 아래로 지금, 보통 쐐기형 이거는 위로 많이 뚫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드물게 아래로 뚫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예, 하락폭이 지난주에 좀 강하게 전개가 됐죠. 자꾸 터보컨치 얘기하시는데, 제 말이 이거예요. 그럼 알파벳은 왜 빠지냐고. 그거 개발한 애들은 왜 빠지냐고요, 대체. 응? 개발한 애들은 왜 빠지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구실이라니까요. 적당한 구실인데 자꾸 이제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주식 팔아라 하는 형태로 또 디램 가격 일부 품목 하락한 거 가지고 주말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니까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여러분, 바이오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바이오가 지금 좀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요. 바이오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은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간다라는 논리의 가장 대전제는 뭐냐면 코스닥이 간다는 거라고요. 원래 또 바이오라는 섹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유동성이에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로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계속. 계속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금리가 낮아야 코스트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야 코스트가 낮아지잖아요.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되는데, R&D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구간에 R&D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죠. 코스트가 덜 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 환경 자체가 좋지 못하죠. 역설적으로 전쟁이 또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하면 또 가장 좋을 섹터기도 하고요. 그냥 딱 그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여기서 바이오가 만약에 치고 가잖아요. 지수가 엄청 치고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 바이오가 지금 당장 힘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구간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천당 제약은 바이오가 아니냐.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오늘도 플러스네 얘는. 이거를 엄청 올려놨잖아요. 지금 3천당 제약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의지가 되게 강하다. 이 상황만 마무리되면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하는 시장의 어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다 지금. 그러니까 3천당 제약 같은 거 안 빼죠. 더 올려버리죠. 에코프로 BM도 안 빼요. 자, 지금은 얘네보다는 2차전지 LNF가 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LNF가 센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3천당 제약은 바이오 아니냐고요. 바이오잖아요. 3천당 제약도 바이오잖아요. 근데 쟤는 땡긴다? 시장이 코스닥을 되게 올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반도체는 이때까지 제일 셌던 섹터고, 대장 섹터예요. 이번 조정 국면에서도 조정을 제일 조금 받았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약간 힘이 빠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그 역할을 바이오가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못 받아주는 상태에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네가 같이 가는 날은 거의 없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셋 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같이 가면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고 같이 빠지면 무조건 지수는 올라올 수가 없죠. 근데 같이 빠지면 많이 빠지겠죠. 좀 받쳐주는 역할들을 항상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반도체가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2차전지 분위기가 확실히 좀 있어요. 그럼 2차전지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쟤는 실적도 없는데. 2차전지도 사실은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산업군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라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번이 바이오고 2번이 2차전지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그런 뭐 국채금리 올라가고 어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못 간다면, 그럼 2차전지는 왜 가냐? 이런 시각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가고 있어요, 이미. 그건 다 아실 거고, 그 중에서도 LNF가 되게 세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시총 1위는 맨날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총 2, 3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1, 2, 3, 4위, 1, 2, 3, 4위는 계속 비슷해요, 시총이. 1, 2, 3, 4위는. 현재는 2, 3위가 또 2차전지라고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그 다음 에코프로그룹. 얘네들이 코스닥 시총 최상단을 구성하고 있고, 이건 당분간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나머지랑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바이오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정을 받으면서도 제일 상단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그 와중에 LNF 땡겼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어떤 정도의 역할은 해주는 섹터로 지금 지난주부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근데 2차전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시장이 반도체가 역할을 해줄 때보단 약할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소부장 종목도 많고, 삼전 닉스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가 역할을 해줄 때가 조금 더 시장은 강할 거고, 어쩔 수 없이 2차전지가 역할을 해주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시장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더 약한 분위기? 딱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수가 또 내려오네. 반등이 너무 약해요. 반등이 약합니다. 아직까진 반등이 좀 약해요.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없으면 쉽게 돌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크아웃 논란인데, 반도체는 그동안 좋았던 거 알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도 결국 언젠가는 피크아웃을 할 텐데, 심지어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피크아웃을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기울기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 올 거라고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성장률의 기울기는, 그 성장하는 속도는 이번 이제 조금씩 감소할 때가 됐어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삼전 닉스 쉬고 있잖아요. 뭐 수급이 꼬여서 쉬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논리도 어떤 쉬는데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쉬어야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림이 나와줄 거고, 그때가 저는 마지막 파동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 쉬고 있는데, 특히 삼전 닉스 쉬고 있는데 한 번 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신 그게 좀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라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반대로 2차전지는 2차전지 실적 가지고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주가예요. 여전히 되게 비싸요.
실적이 아직 보여준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캐즘을 뚫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공감대? 그냥 그거죠. 모멘텀이죠, 일종의. 밸류에이션이 좋은 건 아니지만 모멘텀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뺄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은 항상 보면 강한 타이밍이 나와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차전지도 강하다 하는데, 그래서 2차전지가 엄청 세게 올라가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버텨내는 역할은 해주고 있고, LNF가 유독 세기는 한데, 그렇다고 2차전지가 뭐 엄청 막 세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딴 거 빠질 때 버텨내는 힘이 있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 LRG는,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하던데. 요격 잘하던데요, 천궁? 천궁2가 요격은 잘하더라고요. 차트도 이쁘긴 하네. 근데, 전쟁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참, 뭔가 이율배반적이라서, 여러 생각들이 드네요. 자, 바이오 얘기 좀 할게요, 바이오. 자, 지금 이 보시는 관심 종목 창이 전부 바이오거든요. 여기 있는 거. 뭐 이 외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꽤 되죠. 꽤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바이오 보면 이 옵투스는 3천당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요 3천당 애들. 그리고 아침엔 좀 있었는데 여기 없네 이제. HLB 쪽도 조금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 한스바이오 좀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올릭스도 많이 빠지고 오름테라도 많이 빠져요. DND도 사실 많이 빠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올릭스가 많이 빠지는 건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이제 올릭스는 최근 시장에서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신고가도 3월달에 한번 기록을 했고, 최근에 다시 기준선 반등도 좀 세게 나와주고 있었고, 얘도 아마 오늘 시장이 좋았죠? 바로 또 신고가를 갔을 거라고요. 즉 여기에는 막 단기로 붙어있는 애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 이제 시황 때문에 빠지니까 던지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는 보면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뭐 딴 뭐 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오름테라도 제가 느끼는 게 좀 비슷한데, 오름테라는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 종목이 빠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변동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올 초까지 워낙 주가가 이게 한 4배 한 6, 7배 오르지 않았나, 이거? 이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이때 15,000원 할 때부터 해가지고 17,000원 막 이때부터 올라서 14만원인가 간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저는 이제 한 26,000원대, 27,000원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요 8월 말 요때 얘기를 드린 거고, 그때부터 계산을 해도 현재 주가도 한 4배는 올라와 있다고요. 근데 얘가 각종 ETF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ETF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뭔가 움직임이 커요. 제가 이건 매매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날 혹시 기억하시나? 제가 이날 급작전에서도 얘기했는데, 저 아마 다음날 얘기해줬을 거예요. 종목을 너무 그냥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저 이날 매수했었다고 얘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때가 갑자기 쏟아질 때인가? 왜 쏟아졌는지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날 매수해서 이 정도에서 물량 좀 줄이고 가면 뭐 무난하게 수익도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때도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제가 미리 대놨었어요. 죽을 미리 깔아놨다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거 주봉상 보면 위치가 딱 그렇긴 한데, 예, 10주선에서 위치 잡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때. 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돌파 준비 중이었어요. 보세요. 이런 포인트.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신고가 돌파가 이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리라고요. 아까 올릭스랑 비슷해요. 올릭스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황 무너지거나 시황이 안 좋거나 할 때, 일단 이거라도 팔고 봐야겠다. 라는 수급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변동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종목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꾸로. 이게 다 딱 그냥 수급 이슈와 수급 이슈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슈와 수급 이슈였으니까. 예를 들면 올릭스? 글쎄요, 저는 올릭스도 지금 자리 조금 그렇긴 한데, 조금 여기, 그러니까 요 자리 밑에서부터는 한 요 정도 위치에서는 오히려 공략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공략을 했을 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단기로 볼 때는 철저하게 외부 변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참 어렵지. 심지어 이 외부 변수라는 게 자꾸 전쟁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이슈기는 한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사실 나올 수도 있는 이슈라, 그랬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잘 사는 포인트가 된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뉴스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뉴스 한번 볼게요. 저도 아까 오전에도 계속 뉴스를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반등이 갑자기 나온다고 하시는데, 5분 봉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튀기는 했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좀 산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이 갑자기 조금 샀고, 네, 트럼프 이거 진짜. 이란과 휴전 곧 체결될 가능성.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수일을, 다 있었던 뉴스인데, 근데. 다 있었던 뉴스인데. 예. 근데 막 뉴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다, 혹은 긴장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유의 이제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에 대한 반응이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트럼프 타코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라고 봐서, 뭔가 그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뭐라도 좀 이루어져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대부분 오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뭐 수일 내로 협상을 할 것이고,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내일부터 유조선이 미국의 호위하에 뭐 이제 통과를 할 것이며, 이란의 협상 대상자들은 그래도 매우 합리적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뭔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아까 오전에 보니까 다음 타겟은 쿠바래요. 쿠바. 그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20척 통과에 대한 이벤트는 정확하게 이거라니까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일단 파키스탄 국기를 달아야 되고요. 여기 지금 협상하고 있는 제3국이잖아요. 파키스탄 국기를 단 배가 하루에 2척씩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고 통과하기로 합의한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이 호의 안 해줘도 된다. 이거 통행료 내고 협상해서 지나가는 거를 이란이 공격할 리가 있냐. 그냥 트럼프가 너무 좀 자기의 무슨 어떤 성과처럼 과시하려는 것 같다라는 시각도 꽤 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뭔가 과시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럼 이 내용은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이 내용 이거는 저는 이대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좀 오바긴 하다. 트럼프 덕택이 저렇게 되는 것 같진 않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데, 근데 오늘은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해도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조금 미진하기도 해요. 보시면 그래요. 지수가 코스닥입니다.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뭐 시가랑 별 차이는 없고요. 하락 종목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거래소로 가볼까요? 차라리 거래소가 시가보단 좀 올라있네. 근데 이것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지수가 좀 올라온다 정도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지수가 그래도 좀 올라와 주는 게 좋죠. 좋기야. 미결제도 오늘 많이 늘었네.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3,000 계약. 수급이 썩 좋진 않아요. 네. 수급이 꼭 썩 좋진 않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문자도 아침에 일단 장 시작 전에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주식 파는 날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은 주식 파는 날은 사실은 아니고, 일단 개파락이 엄청 컸잖아요. 이게 3월 초랑 좀 비슷한데, 3월 초에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면서 맨날 사이드카 걸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해요. 그때랑 비슷해요. 뭔가 막 움직이기엔 되게 부담스럽지만 주식 파는 것 자체도 지금은 좀 리스크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라인을 벗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 오전에는 전반적인 시황 영향이 너무 압도적인 거니까 좀 관망을 하고, 오후에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더 살 건 더 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사는 날이라 뭐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들고 있는 주식을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식을 들고 있어도 리스키하고 주식을 현금을 들고 있어도 리스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아직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 전쟁 이슈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전면에 관여가 되어 있는 이슈라서 이거 돌릴 때 그냥 세게 돌리고 끝날 거라니까요. 돌릴 때 엄청 세게 돌릴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어느 타이밍에는 현금만 들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나온다고요. 문제는 자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 관여된 이슈인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걸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정답을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바닥을 잡고 싶으니까 자꾸 이거를 원해요. 알 수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준비가 돼도 이번 주말이 똑같아요. 이번 주말이 똑같다고요.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도 그냥 전쟁 이슈가 안 좋으면 또 빠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뭐. 지금 딱 그거라니까요. 시장이 들고 있어도 힘들고, 현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편하긴 하겠지. 근데 본격 반등 나와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정신 없어진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사주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게 맞다면
사는 게 맞다면 그런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져서 말고는 뭐 다른 이유는 있느냐? 없어요. 사실 냉정히 뭐가 있어요. 차라리 금요일은 이유가 있었다고요. 금요일날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오전에 개파랑 나올 때부터 얘기를 한 게 금요일은 점심때까지 양봉까지만 돌려만 줘도 오후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서 매수 사인이 뜰 거다 라고 제가 이미 오전에 다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대로 점심때 딱 양봉까지만 만들어 놓고 오후에 땡겼다고요. 오후에 땡기면서 다이버전스도 떴고요. 1시 넘어서. 그리고 1시 반에 매수 사인도 떴다고요. 딱 제가 얘기한 대로 순차적으로 됐어요. 그럼 오히려 이날이 사는 날도 맞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금요일날 샀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물렸죠. 웬만하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전쟁 이슈라고요. 전쟁 이슈가 이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안 먹힌다니까요. 일반적인 분석이 이슈 하나로 다 묻혀버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상태에 있기는 해서, 반대도 있어요. 상황이 되게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슈 잘 풀려가지고 그냥 급등 나올 거라고요. 그게 참 어려워요. 네. 아시겠? 그래서 지금 현금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사기는 사야 돼요.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원래 1시에서 2시 하는 방송 잘 안 봐요. 1시에서 2시에서 그 사이 하는 형이 하는 방송을 예전에 좀 보다가 요즘은 저도 정신없고 바빠서 잘 안 본단 말이죠. 근데 금요일에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저 할 일 하면서 틀어놓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내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금요일장은 진짜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아침에 뺐다가 점심때 양봉까지 돌려놓고 오후에 땡기고 매수사인 따다닥 순서대로 뜨고, 정확하게 제 생각한 대로 너무 똑같이 움직여서 막판은 더 못 가. 왜? 주말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 변수만 잘 해소되면 이게 저점이고 이제 상승. 이렇게 봤는데 이놈의 이 변수가 해소가 안 됐죠. 오늘은 위치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렇게 보자. 그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요. 왜 안 그러죠? 네. 여기 골든 났죠. 여기 골든 났죠. 지금은 골든 안 나고 수평하게는 나왔어요. 여기 저점은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은 계속 내려가는데 요 골든이 나는 지점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자세를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 게 다이버전스 신호예요. 그럼 이 자리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또 개파락을 했어, 주말 사이. 근데 사실 오늘도요, 여기서 추가 반등 또 나오죠? 매수 사인이 또 뜰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오늘도 오후장에 철저하게 달려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골든 났죠? 지금 어때요? 플랫하죠? 빨간 선 보세요. 그냥 일직선이잖아요. 여기서 지수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게 돌려요, 또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서 골든이 나겠죠. 이거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올라가는 거라고.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준비는 어느 정도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시장은, 특히 국내 시장을 어떤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준비는 계속 해놓고 있어. 준비는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 이슈 좀만 해소되면 위로 쏴야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한 달째 그러고 있어요. 코스닥도 보세요. 한 달째 이러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이 전쟁통에 코스닥은 단 하루 이탈시키고 그 아래로 간 적이 없다니까요. 어? 이게 그냥 되게 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세 보인다 1번. 아닌데 약한데 2번 한번 눌러봐 보세요. 코스닥 지수의 이 3월달에 이 흐름은 무지하게 센 건데 진짜. 아니 어떻게 전쟁통에 기준선 이탈을 하루 몇 개 안 해, 일시적으로. 너무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센 건데요? 근데 아니 세다는데 왜 못 가냐. 전쟁 때문에 못 간다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라니까요. 딴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무지하게 세요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지수는 잘 그래 버틴다 치자. 지수는 3월달 내내 잘 버티는데 특히 코스닥은 왜 내 종목은 못 버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되게 나름 좁은 범위의 박스지만 아시다시피 3월달은 갭이 되게 많아요. 계속 맨날 외부 변수, 외부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맨날 갭이 나온다고요. 거의 맨날 위아래 갭이 있어요. 여기에서 종목들이 한 달 동안 맨날 갭이 있는 시장을 겪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종목들이 힘들어져요. 갭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면 버텨내기가 어렵다고요. 대부분은. 근데 지수는 어떻게 버텼을까? 거기에 이제 3천당 같은 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당 같은 거는, 그러니까 3천당 같은 종목이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안 죽이겠다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응? 얘는 계속 가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1위니까 얘가 맨날 이렇게 가니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지수가 더 안 밀리고 버텨내는 근간이 돼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강하다 하는데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그 하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섹터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은 반도체가 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치고 가는 거는 바이오가 그 역할을 할 거라니까요. 1년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 조사를 안 해봤는데 1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1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렸어요.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다는 거고. 이것도 조금 더 볼게요. 아 이거 참 지금 11시 다 됐는데 에코 프로그램도 세다 근데. 자 하여튼 그렇고 쭉 한번 훑어봅시다. 로키텔스 저거는 참 대단해 진짜. 펄어비스는 V자로 당겼고 철강, 오션 플랜트 그냥 전향한대요. 예. 애경그룹이 요즘 좀 계속 세죠. 에너지 쪽 올라가는구나. 이쪽이 제일 세네. 야, 금양그린파워가 차트 이쁘더만. 저거 세다. 에너지 쪽이 좋네 오늘. 그나마 금양그린파워 이거 차트 이뻤어요. 이거 이터닉스 뭐 대장주고 OCI 애들도 세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세고 그리드 위즈
예, 그나마 지금 볼 때는 신재생이,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제일 센 것 같고, 제가 뭐 질문들을 봤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는 개별 수급 같은데, 세부 섹터로 안 나누고 통으로 보냐? 맞아요. 개별 수급은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작년 연말에 보면, 작년 연말, 한 10월, 11월 막 이때, 그때 제일 셌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그리고 의료 AI가 그때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료 AI로 수익도 많이 내셨을 거라고요. 사면은 다음날 VI 걸리고, 사면은 다음날 VI 걸리고, 그게 일주일 내내 반복되고 이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은 바이오가 가는 장이 아니라서요. 이게 통으로 못 가죠. 통으로 못 가고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것들만 움직이죠. 최근에 움직임 제일 좋았던 것도 중에 또 하나가 예전에 티움바이오. 개별적으로 그냥 가는 건데, 삼천당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바이오장은 저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섹터에서 한 8, 90% 종목은 다 올라가는 형태를 띠는 이런 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장이 작년에 있었어요 이미. 그런 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 이슈만 끝나고 나면. 지금 3천당으로도 이렇게 버티는 지수인데, 나름 코스닥이 3천당으로도 이렇게 버티는데, 거기에 이제 제2, 제3의 3천당이 우후죽순을 튀어나오면 지수가 완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1100이 아니라 막 1300, 1400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갈 수가 있다고요. 물론 외부 변수가 빨리 사라져야겠죠. 그게 지금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못 가는 거지만 자리는 잡아놨는데, 그래서 저는 갈 확률이 여전히 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예탁금을 봐도, 예탁금이 지금 111조네요. 111조인데 이 61선 있잖아요. 요거 깨지기 전까지는, 혹은 앞전에 의미 있는 저점을 깨지기 전까지는 예탁금도 함부로 고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고, 코로나 때가 대략 한 1년 6개월 유지하다가 이제 예탁금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예탁금이 올라온 지가 작년 4월에 트럼프 관세 이후에 한 6월 달부터 예탁금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3월 끝났는데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여기 고점이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 뭐 이때도 고점 내려갔어요. 앞에 있는 의미 있는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요, 아직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레벨이 달라요. 지금 111조잖아요. 코로나 때 80조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유동성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변 이유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유가, 뭐, 그런 주변 이유들이 자꾸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 유동성에 금이 갈 만한 이슈는 뉴스만 있는 거지, 금이 간 거는 없다고요, 아직은. 일본 많이 빠져요? 나 아시아 증시 한번 봐볼까? 4%. 4% 빠지네요. 근데 뭐, 우리도 3.5%라, 우리랑 0.7%밖에 차이 안 나요. 일본이랑. 대만. 1.74. 우리나라 원래 대만이랑 많이 비교하지 않나? 대만은 1.6 뭐 이런데요. 1.7. 여튼 유동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
아,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또.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요 코스닥 월봉입니다. 좀 줄여서 봐야겠다. 코스닥 월봉인데, 보시면 이게 유동성이 막 들어오고 고점 칠 때가 이때예요. 이때 유동성 규모가 얼마예요? 80조잖아요. 예탁금이. 그때 나름 고점이라고 친 거래 규모가 이 정도라고요. 거래량이. 물론 이거는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긴 할 텐데, 거래 대금 한번 봐볼게요. 야씨, 잠깐만. 이거 이번 달 거래 대금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씨, 잘못 나온 거구나. 오케이. 어? 이거 이번 달 맞아요? 뭐지? 아, 근데 이거 1대1 비교가 어렵겠다. NXT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러네. NXT가 있어서 그러네. 1대1 비교가 어렵겠구나. 이거 왜 자꾸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 이건 잘못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달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다고? 이상한데, 이거는. 자꾸 변해. 거래량으로 보면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피크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지금의 유동성 규모보다도 한 3분의 1이 작은 2021년, 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 때랑 비교를 해도 피크라고 볼 만한 거래량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특히 코스닥은 되게 잔잔하다고요. 이 월봉인데. 그나마 거래소는 어때요? 잔잔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약간 과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거래가 좀 많이 튀기는 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 고점보다는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유동성의 규모가 80조고 110조인데 얼마 전에 또 120조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 거래가 더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피나레를 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는 봐요. 이 어떤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인데, 갈자리에서 한번 쉬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시장에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라 함은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느낀 게, NXT도 있다라는 걸 조금 간과한 것 같기는 해요. NXT도 있다라는 거를. 근데 여튼 그렇다는 거. 통합으로 봐도 근데 마찬가지네. 이거 NXT 안 나오네, 이거는. 자, 그렇구요. 지금 11시 5분인데 이제 좀 한번 또 종목들 봅시다. 그 중간중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또 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히 주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목이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특히 시황이 이렇게 빠그라질 때는 사실은 그냥 그 종목을 구성한 그 수급의 문제인 건데, 거기를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네. 헬릭은 또 어떻게 돌렸냐? 요즘 많이 올랐잖아. 돌렸네.
계속 무언가를 진입하고 싶으시구나. 에이럭스는 어때요? 볼까? 자, 여기서 많이 올라. 2차전지. 나쁘진 않은데, 뭐 많이 먹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하는데, 세로닉스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2차전지. 나쁘지 않고, 굳이 따지면 지금 하방을 또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섹터니까, 마치 최근에 반도체가 했듯이, 그거 생각하면 시장이 꼭 오늘이 저점이라고 지금 확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선택지가 되게 좁아지긴 하거든요. 2차전지 나쁘지 않죠. 아까 뭐 하나마이크론도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게 얘기가, 그래요. 드디어 박스가 깨졌어요. 근데 다 알면서 뭐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올라요, 얘가? 아니, 얘가 오늘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그렇잖아요. 오늘 오를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어떻게 오르겠어요? 거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알면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거야 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마이크로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이걸 가지고 어떤 그래도 121선 지지가 기대가 된다 막 이런 표현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냉정하게 보면 멀쩡한 시황이었다면 하단이 깨진 게 맞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렇게도 보여져요. 보이세요? 딱 그림 이게 안 보이세요 혹시? 자, 이렇게 나도 이거 진짜 추매나 할까? 전 어차피 단가가 24,000원이라서 별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도 보여진다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를 수평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걸 뭐 패러럴 차트라고 합니까? 그냥 박스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밑으로 찢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있긴 해요 지금. 그냥 차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점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가 포인트고요. 예? 저점을 내가 노린다? 지금 자리가 포인트 맞아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다음 포인트를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32,000원 되나? 여기 위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고, 확실해지는 건 여기 돌파를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검은 선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트라이가 목적이 되는 움직임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가면 좀 안정 궤도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자리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자리라니까요.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차트는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결론은. 아셨죠? 이렇게 수평하게 채널링 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평하게. 그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대로 수평하게 우상향 가면서 채널링 되는 게 있어요. 자, 제 딱 생각나는 게 키움바이오 생각나네. 키움바이오도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었냐면, 이 전쟁 때문에 하루 확 밀린 거 빼고는 이날 1월달부터 위로 채널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주가가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보통 이렇게 위로 채널링 되는 종목들 있죠. 얘네들은 이 채널링 자체가 어느 정도 완만하다라는 전제 하에 한번 세게 튀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찢는 구간이 나온다고요. 이 위에를 찢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러면 좀 가팔라져요. 이러면 좀 가팔라진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도 실질적으로 이러고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쳤잖아요. 물론 이거 우린 이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똑같이 설명했어요. 이렇게 채널링이 되고 있고 얘는 한번 위에를 찢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팔지 말자 하다가 사실은 저도 한 8,500원 갔을 땐 팔았는데 날라간 거죠. 아이고 잠깐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워버렸네. 이거 나 기억한다. 무슨 말인지도 알겠다. 2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패턴을 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 채널링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채널링. 두 가지를 얘기 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도 그렇게 응용해서 보시면 돼요. 차트 보실 때 그냥.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차트가 모든 걸 얘기해주는 장은 아니라서 그게 어렵죠.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이라.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혹시 개인들이 풋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하락에는 풋을 그때 이 3월 23일날 한번 들어가고 따로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요 3월 23일날 개인들이 지난주 월요일이네 딱. 지난주 월요일날 개인들이 풋을 84억, 85억까지 사고 그날 오후 8시 10분에 트럼프가 탁콜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야간 선물에서 엄청 세게 반응을 해줬었죠. 그게 지난주 초예요, 불과. 그게 지난주 초라고요. 자, 여러분, 참. 시장 안 좋은데, 그, 말다툼 하면 뭐예요. 네. 스트레스만 받지. 좋아질 거죠, 어차피 시장은. 시장은 어차피 좋아질 거고, 반도체. 근데 심텍 이런 것도 많이 내려왔네, 오늘. 근데, 이것도 참 어렵다. 어려워. 근데 저는 이거는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날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다 매도를 했어요. 이날 추가 매수까지 하고 이날은 매수했거든요. 뭐 더 가도 나는 이제 제가 만약에 얘를 안 팔았으면 하나를 팔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저번에 이제 추매했던 딱 그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근 30% 돼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5만원에서 6만원 가면 20%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25% 되겠다. 25%? 25%는 돼요. 5만원 밑에서 사면 사실 먹을 텐데, 이건 또. 참. 그러네. 뭐, 금값이 올라서 빠졌나? 많이 빠졌나? 근데 뭐, 금값이야, 뭐. 최근에 금값 내려갈 때도 빠지던데. 대박. 저는 기판에서는 코리아 서킷이 제일 땡겨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코리아 서킷이에요. 지금은. 기판에서. 대덕도 좋아요. 근데 일단 1순위는 저는 코리아 서킷. 2순위 대덕. 그냥 무난무난한 게 좋다면 심택. 무난무난한 게 좋다면 심택. 근데 심택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기노브로 바라봐야 되는 주식이라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거예요. 밸류에이션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 자료를 올리기도 했어요. 교육 자료. 제가 대덕이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하니, 기왕이면 밸류에이션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IT에서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IT? 이 기판 쪽. 이게 DDR이라고 돼 있지만 기판이에요, 사실. 기판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코리아 서킷이 밸류에이션 제일 좋던데. 근데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걸 다 감안하면 대덕전자가 좋고, 캐파라든지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을 감안하면 심택이 좋아요. TLB는 캐파가 너무 작아요. 캐파가 너무 작아서 얘는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대표 주자인 심택,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코리아 서킷이 그나마 제일 싸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쭉 있는데 좀 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싸다. 사이맥스 싸요, 사이맥스. 근데 얘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도 싸요. 싼 주식들이 뭐냐면 이런 게 싸요. 사이맥스 보면. TLB도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이거 좀 싸고, 그리고 싼 게 뭐가 싸냐면 제가 이거는 다 한번 조사를 쭉 해봤었거든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 날 방구석에서 열심히 혼자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자회사로 매출을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싸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싸요. 하나마이크론 싸고, 인텍플러스 싸요. 인텍플러스도 싸고, 또 싼 게 싼 주식들이 또 몇 개 있었는데, 잠깐만. GST 좀 싸고, 월덱스 싸요. 월덱스 싸고, 이런 것들이 쌉니다.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떠나서 그냥 싸 보이는 주식들이, 저는 이제 저런 것들. 기판에서는 코리아 서킷, 뭐 하나 더 치자면 대덕전자, 그리고 사이맥스라는 주식 싸고, 인텍플러스라는 주식 싸고, 하나마이크론 싸고, 월덱스도 싸고, GST도 싸고, 다른 이제 동종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내년까지 봤을 때 주가가 싼 애들. 그 밖에도 더 있을 텐데, 프로텍 이런 것도 한번 볼까? 5,600원. 싸다. 야, 프로텍 왜 이렇게 싸냐? 프로텍도 주가가 되게 싸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거네. 프로텍도 쌉니다. 그 주주 이슈 생각하면 월덱스가 또 메리트가 있죠. 이거 VIP 자산운용이 이번에 한번 깽판 쳤잖아요. 얘는 2대 주주가 VIP인데, VIP 자산운용 2대 주주인데, 보수 한도 가지고 여기 나오네. 얘네가 이제 어떤 주주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되게 싸거든요. 이런 회사도 저런 게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거버넌스 이슈로 불거져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가는 많이 가겠죠. 제주반도체는 이제 싸다라는 논리가 붙는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대장주, 온디바이스 AI 시대 대장주라는 논리가 붙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쭉 불러드린 종목들은 다른 논리 다 빼고 그냥 비슷한 회사들 중에 싼지 비싼지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것들만 쭉 읊어드려 드린 거고. 11시 20분인데 지수가 또 올라가다 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약해요. 안타깝긴 한데 반등이 뭔가 약합니다. 좀 더 세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미결제가 좀 늘었는데 좀 교두보는 마련해갖고 좀 횡보를 하지. 또 올라오다 내려오고 올라오다 내려오고 반등폭이 유지가 안 되네. 아 맞다. 오늘 세이파이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제가 이걸 볼 여력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제가 이건 오늘 오버행 풀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필 오버행 풀리는 날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알고 있어야 이런 데서 사는 우를 범하지 않겠죠.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이슈를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차트 이쁘다고 사는 건데 이슈가 뻔히 지금 오버행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오늘 일단 하필 장도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사고 싶기는 한데 저는 사실 오늘 사고 싶기는 하거든요. 진짜 전쟁 때문에 모든 판단이 자꾸 흐려지니까 짜증나는데 저는 오늘만 원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제가 오늘 일단 신규 매수를 최대한 한 3시? 막 이 정도에 할 생각인지라 웬만해서는 2시도 아니야. 거의 끝날 때쯤 할 생각이었던지라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시가부터 많이 빠져서 출발했네요. 12%면. 오백 나오면 사야죠. 그날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500 나오는 날 사야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 얘도 지나고 보니까 500 나오는 날 샀어야 되거든요. 이날이 500 나온 날이라고요. 이날이. 근데 뭔가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 내일 살라고 했더만 다음날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뉴스 나오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때쯤인가 따라 붙어가지고 먹고 나온 건데 여튼 옷까지 좀 보고 판단해야겠다. 근데 이게 야 많이 내려왔다. 자람도 언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많이 내려왔네. 우리 삼양NC 캠은 어떻게 됐나? 자, 얘는 너무 앞에 많이 올라서 티도 안 난다. 여전히 많이 올라있네 이거는. 비중을 20%를 더 실었다고요? 그걸로 뭐 승부를 보시려는 겁니까? 너무 비중 많이 실는 거는 저는 찬성하진 않는데 자람도 위치는 괜찮은데요. 잠깐만 DNG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좀 빠지죠.
차트 보자. 아, 이것도 차트가, 이거 이번 주에 못 돌리면 안 되는 차트인데, 이거는? 차트가 이건 좀 이상해지고 있기는 한데, 주봉이 주봉. 이번 주에 지난주처럼 돌려내면 괜찮은데, 그거는 봐야겠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면 오름테라 같은 거는 사실, 뭐 맥시멈 많이 빠지면 9만원, 여기 9만원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가 앞에 저점이고요. 피보나치 이 자리고. 돌리긴 또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유, 시장이 돌려야 돌리지, 씨. 시장이 안 돌리면 못 돌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돌려야 돌릴 것 같긴 한데. 에이프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많이 내려왔죠. 많이는 안 내려왔네. 이거는 에이프릴이 진짜 세긴 세다. 전쟁통에도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그냥 세기는 세네. 한미약품. 하여가 클론도 많이 내려온 것 같고. 한올바이오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신고가였는데 오늘은 10% 빠지네요. 지주진도 요새 많이 올랐죠. 자, 좀 정리를 하면, 와, 씨, 근데 이게 장이 지금 다시 밀려요. 반등 어설프게 하다가, 아까 그, 뭐야, 10시 반 이후에 반등했던 거 다시 다 되돌렸고, 그냥 그래요. 장이 그렇게 좋진 않고, 수급도 별로고, 요즘 환율 얘기들 많이 하던데, 사실 환율도 전쟁 영향을 같이 받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대 매크로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말 그대로 3개잖아요. 금리, 환율, 유가잖아요. 이거 3개. 셋 다 전쟁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유가고 환율이고, 얘네들은 아예 그냥 전쟁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근데 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가 또 자극이 되는 거고. 3고입니다. 3고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죠.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진 않아요.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근데 모든 원인이 다 전쟁이라는 게 참. 자, 여튼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전 내일 뵙도록 하고, 이따가 5분 뒤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또 잠깐만 좀 뵙도록 하고, 오늘은 길게는 안 할 건데, 이따 개인 유튜브 잠깐 뵙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낮술이요, 낮술. 네, 맛있게 드십시오. 낮술 뭐 가끔 먹으면 좋죠, 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뭐 전쟁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는 맞는데 또. 자, 뭔가 확실한 디렉션을 주기가 어렵네요. 제 입장에서도. 뭐 때문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